거기 보시면은요,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것이 법조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법조문을 보시면은요, 30조 1항과 2항은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항, 4항, 5항은요,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업무 보증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재 180페이지죠. 1항, 2항은 뭐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3, 4, 5항은 뭐요? 업무 보증에 관련된 그런 조항들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민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민법에서 다루어진다, 다루어지지 않는다. 민법에 있어. 민법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다 민법에서 다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면 민법에 있는데 여기서 중개사법에서 뭐하러 다뤄?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요, 손해를 끼친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있다 없다? 그래요, 없어요. 재판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형법이야.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민사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래. 돈 줘라 그래. 지금 돈 주는 거 누가 몰라? 근데 돈 줘라 그래. 안 줘가지고 했는데 돈 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는요, 없을 적에. 그러니까 민법에는요, 실제로 재판은 뭐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기능 말고는 없어. 뭐라고? 그게 민법의 손해배상 문제야. 근데 중개사법의 손해배상은요, 그래 놓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끼쳤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돈이 없으면 업무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라는 거야. 누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등록 절차를 수업할 때 보면 등록 신청하게 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해주고, 그죠? 통지가 오잖아? 그 다음에 뭐해? 업무보증을 하더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업무보증기관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개업공이거든? 3억 빌렸어. 3억을 빌렸어? 근데 내가 안 갚네? 그러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일까요? 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일까요? 내가 개업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있잖아. 민법에 있는 손해배상보다는 중개사법에 있는 손해배상 문제는 업무보증기관에게 돈 달라고 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요게 어떻게 되면 좀 더 어때? 범위가 명확하고 엄격해야 되겠죠. 이해가 가요? 그걸 써놓은 거요, 그거. 그래서 거기 1항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조금 있죠.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까지? 업무보증기관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엄격한 기준이야. 여러분들 이게 왜 엄격한 기준인가 한번 볼까요? 절 좀 보시오.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런 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그 규정을 얘기할 때 중개보조원한테 자동차 키 줬더니 중개보조원이 가서 포장마차 들이받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남양주시청에 저거 들어갔어. 서류. 그러다가 포장마차 들이받아서 300만 원 손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마차 주인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너 돈 내놔라 했어. 300. 그러니까 개업공이 뭐라 그러냐? 자기 돈 없대. 못 갚는데. 그러면
업무보증기관에게 그 포장마차 주인은 가가지고 여기서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랬어 안 그랬어? 중개인이라며. 중개인이 아니야. 밀접설에 의해서 우리 중개인이라 그랬잖아 그때. 왜? 업무 시간에 뭐 하러 갔댔어? 그거야. 그래. 그러니까 고의과실 있었어 없었어? 아니 과실이 없는데 어떻게 들이받아? 과실이 있었지 왜 없었어? 아 고의 또는 과실이야. 예, 고의로 들이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과실이 있어 없어? 그게 원인이 돼서 재산상 손해 생겼어 안 생겼어? 근데 거래 당사자야 아니야. 그러니까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다, 중개사법 손해배상 문제다. 예? 거래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망정 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엄격한 기준이라는 거야. 다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잖아. 저기 뭐야 이제 그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고 했으니까 사무소 청소 좀 하려고 바닥에다가 물 뿌려놓고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하이타이가 뭔지 모르죠? 에휴, 우리 어렸을 때는 가루비누 이름은 다 그냥 무조건 하이타이야. 가루비누의 대명사야 그냥. 바닥을 막 청소하댔어. 그때 매도 의뢰인이 물건을 매도 의뢰했던 사람이 이거 진행 상황 좀 알아보려고 이 사무실을 들어오던 거요. 근데 바닥이 어땠어? 뒤통수가 깨졌어. 이거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이 아니야. 중개인이야.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이 상황 보려고 온 거 중개인의 일환이었던 거야. 고의과실이 있어 없어? 과실. 왜 나 사람 다니는데 미끄럽게 해가지고 너 넘어지게? 그게 원인이 돼서 거래 당사자야 아니야? 그렇지. 매도 의뢰인이잖아. 재산상 손해야 신체적 손해야. 그러니까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다. 민법에 넘어간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비밀준수 의무 우리 수업했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지 모든 비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예, 다른 사람에게 요거 얘기하면 돼 안 돼? 그렇죠. 그게 비밀준수 의무였어요. 그래서 매도 의뢰인에 대한 이야기를 매수 의뢰인에게 해가지고 매도 의뢰인이 승질 나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를 갖다가 고발했어. 이때 1학년 일반이나 형사사건 외에 이건 민사고발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업무보증기관에게까지 돈 받을 수 있는 이게 중개사법상 손해일까요? 아니면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일까요? 라는 거야.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여기까지 일단 맞아떨어져 안 떨어져? 거래 당사자 맞아떨어져 안 떨어져? 재산상 손해야 정신적 피해야? 아니 모든 건 다 재산상 손해로 넘어가요. 아니 세상에 재산상 손해 안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 하지만 문제는 뭐다? 정신적 피해였다는 거죠. 언니가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잘못되냐면 정신적 피해라는 것을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밀을 누설했다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재산상 손해 문제. 재산상 손해 아니 그거는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가 아닌 거야. 그거는 뭐냐면 중개행위에 의한 재산상 손해야. 그렇다면 그거 말고 뭐냐면 자기가 뭐냐면 비밀이 누설됨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피해 받은 거, 그거는 중개사법상 손해다 아니다? 그래요. 왜? 재산상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의 위자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정신적 그다음에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문제야. 위자료. 이혼하면 왜 위자료 받아? 정신적 피해 때문인 거야. 그래요. 위자료. 그러니까 민법의 문제이지 절대로 중개사법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떻다? 굉장히 엄격한 거야. 단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결국 고용인이 했어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피했다. 여기에 맞아떨어지면 그것도 여기에 적용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중개사법에는요, 요것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적혀 있어. 그건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이때도 업무보증기관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누구까지요? 자,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거 봐. 중개사고가 이쪽 중개사무소에 가서 중개사고가 났거든. 근데 그 중개사무소 거기 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줄 알았던 사람이 실제로는 보니까 무등록자였던 거야. 뭐였다고? 무등록자였으면 업무보증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적힌 거야. 실제로 무등록자는요, 등록 없이 그냥 합니까? 남의 걸 빌려서 합니까? 남의 걸 빌려서 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다는 건 다른 사람이 사실은 뭐야? 남의 등록증을 어떻게? 빌려서 이 사람 이름으로다가 해놓고 중개행위 했던 거야. 그래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적에도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에 해당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요 다른 사람이 돈이 많아 빌려준 개업공이 돈이 많아. 그렇죠. 업무하는 요 사람이 더 돈이 많지 사실은. 그런데 요 사람하고 요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걸로 책임이 끝나 아니면 업무보증기관에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요 여러분들 여기에 특징은 뭐냐? 여기는 고의과실이 있는데 여기는 고의과실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개업공에 여기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거야. 한마디로 증 빌려줘가지고 잘못되면은 뭐 어떻게 된다? 무조건 책임져야 돼 손해.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다. 우리 빌려주지 마세요. 한 분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 합격자 모임을 갔는데 우리는 합격자들이 나오면은요 옛날 선배들이 쫙 와가지고 16회부터 와요. 16회부터 와가지고선 대대적인 잔치를 벌여. 예. 그날 저는 술에 완전 꼬라요. 예.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한 잔 한 씩만 따라줘도 어떻게 되겠어. 예. 그러니까 그날 그리고 그 전날부터 와이프가 나 디글디글 못 살게 굴어요. 술 조금 먹으라고. 예. 그리고 수시로 전화해. 어쨌든 그날 그러니까 뭐 예외 없이 욕 먹었죠. 뭔 얘기하다가 근데 그분 그러니까 최고 완고참이지 16회 합격하신 분이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제발 증 빌려주지 마세요. 그 얘기 합시다. 예, 여러 사람한테 피해 주고 본인도 피해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합격하면 증 빌려줄 거예요? 안 빌려줄 거예요? 빌려줘. 대신에 있잖아 자기가 직접 어떻게 하면 돼?
걸어놓고 자기가 움직이면 돼. 그거 말고 그냥 남의 거 걸어놓고 자기는 가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말고 가서 일하면 돼. 예. 그러면서 일도 많이 배우고 페이도 어때? 세고. 아니 그쪽에 제가 아는 어떤 분 있잖아. 빌려주고 매달 500 이상 벌었어. 본인이 갔거든. 직접 가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꼼꼼하게 대신에 이제 뭐 계약서상 이제 그 주인하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중개 보조원이지. 그러니까 사장님하고 의견이 안 맞을 적에는 나한테 꼭 전화를 했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웬만하면 나는 쓰라 그래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대신에 저 개업공한테 나 바꾸라고. 그러면서 저기 좀 무리한 건데 사실은 내가 쓰라고 했는데 사고 나면 책임지시라고 꼭. 예. 뭐 상황 그래요. 근데 사고 안 나. 안 날. 어쨌든 이랬을 때 그때도 개업공은 어떻게 해라? 책임지고 누구도 업무보증기관도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고의과실 얘기가 안 들어있어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중개사법상 손해배상 문제는 고의과실 책임만 논한다. OX. 뭐도 있어. 이 두 번째, 사무소 타인에게 제공 시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다른 말로 요거는 양도대여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1억 할 때 여기로 그쵸? 업무보증기관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 그런데 이거야.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과 업무보증기관의 손해배상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차이가 뭐냐? 이때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완전한 배상이에요. 무슨 배상? 근데 업무보증기관의 배상은 완전한 배상일까요? 보증 설정 한도 내의 배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배상? 아니야. 무슨 배상? 보증 설정 한도 내 배상.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의 경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얼마 하죠? 1억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리고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이상 업무보증. 기억 안 나? 그래서 요 보증 설정한 한도액 내의 배상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거요. 2억 손해가 봤어. 얼마? 근데 업무보증 1억 해놨어. 그럼 업무보증기관은 얼마 책임지는 거야? 1억 책임지는 거요. 보증 설정 한도액 내의 배상이다. 이것이 두 개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보증하는 방법은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저 방법을 택해요. 이때 보증보험과 공제는요, 가입하면 1년치 끊어줘. 얼마? 그래서 공제 가입하게 되면 한 1년에 한 25만 원 내면 돼. 근데 공탁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1억을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게 나? 그렇죠. 여러분들 1억이 그거 이자가 안만 싸더라도 1년에 1%는 될 거 아니야. 1%면 이자 얼마부터? 100만 원. 그거 이자 없는 데다가 공탁시켜 놓을래? 아니면은 이거 들면 1년치면 얼마? 요건 13만 원이면 돼. 그럼 25만 원 내고서 1억치 끊는 거 그게 어때? 훨씬. 그렇죠. 단 1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가입이야. 그래 놓다 보니까 보증보험과 공제는요, 다시 가입을 끝나기 며칠 전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 며칠 전까지? 언제까지 다시 가입이요? 자, 이게 왜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는 A 보증보험에 가입했어.
여기에는 B 공제로 갈아탔어요. 근데 요 사이에서 중갱이가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어. 요 사이에서. 그럼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보증보험의 업무 보증에서 책임지는 데가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지면 돼 안 돼? 근데 요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B 공제가 여기서 가입된 거야. 근데 여기서 손해가 발생했어. 누가 책임져? 둘 다 책임질까요? 둘 다 안 지려고 들까? 그래서 겹쳐도 안 되고 떨어져도, 그래서 언제까지? 만료일까지야. 만료 5일 전, 만료 7일 전, 만료 후 지체 없이 만료 후 5일 다 어때? 언제까지 다시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탁은 기간 만료 문제 생겨 안 생겨? 그거요. 여기는 1년이라는 거야. 공탁은 집어넣고 계속 있는 거야. 자기가 하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시험 문제는요. 제가 얘와 얘를 꼭 따로 써주기를 바래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보증보험 공제 공탁의 형태로 했을 시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OX. 공탁은 만료 있어? 없어? 아, 돈 집어넣었는데 무슨 만료야. 다시. 공탁이 여기 들어가면 어떻다 무조건? 시험에 이렇게 나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을 보증보험이나 공탁의 형태로 했을 땐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OX. 제발 공탁은 보증보험 공제와 어떻게? 따로 떨어뜨려요. 됐어요? 그 다음.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여기는 A 공제에 가입했다가 요 시점에서 B 보증보험으로 갈아탔어요. 근데 여기서 중갱이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서 손해가 발생했어. 누가 책임져? A 공제, B 보증보험. 예? 정답이요. 합격이요. A가 책임져. 법은요, 결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요. 원인행위가 있었던 여기서 책임진다는 거야. 됐어요? 결과가 발생한 이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뭐냐면은 폐업을 했어. 근데 폐업하고 나서 손해가 발생했어도 폐업하고 나서 손해 발생 책임질 때 있어 없어? 누가 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서 공탁을 했댔어. 뭐? 그러면서 여기서 폐업을 하면서 공탁금을 다 찾아오면 뭘 찾아와? 그럼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때 있어 없어? 아, 개업공인 배째라면 책임져 안 줘? 아니,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냐는 거야. 뭐 이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공탁의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 폐업했다 할지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어요. 몇 년간 회수 못해? 그러니까 공탁하면 돼, 안 돼? 폐업해도 3년간 회수 못해. 그럼 왜 3년일까요? 손해배상의 근거 확인 설명이요. 그거 보고서 손해배상 문제 생겨. 근데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이야? 그렇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했다, 사망했다 할지라도 몇 년간 회수할 수 없다? 뭐가? 공탁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이 문제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갱이하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중개사무소를 중갱이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지는 책임과 업무보증이 지는 책임, 예? 연대채무적 관계에 있을까요? 아닐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연대채무는 뭐라냐면 이거 잘 알아요. 선택적
그 다음에 중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연대채무였죠. 즉 여기도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책임 묻기 전에 업무보증기관에게 먼저 달라고 해도 되냐는 거야. 그건 아니겠죠. 일단 문제는 개업공한테 먼저 청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연대채무적 성격인 것은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 업무보증의 성격이 뭐냐는 거야. 얘는요, 보험이냐 보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보험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보증은 나를 위한 거예요? 상대방 때문이요? 그래요. 보험은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보험이 아니고 누구? 상대방을 위한 보증으로서 손해배상 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적 성격이야. 무슨 성격? 예, 그러니까 보증인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채무자의 돈을 채권자에게 대신 갚아줬을 때는 구상권 행사해 안 해? 구상권이 뭔지 몰라? 내가 3억을 빌렸는데 보증 쓰셨어. 근데 내가 안 갚아서 할 수 없이 3억을 대신 갚아줬어. 그러면 주채무자인 나한테 3억 내놔라 할 수 있다 못한다? 그래요. 그걸 구상권이라고 해요. 여기 업무보증은 보험이다, 손해배상보험이다. 즉 보증으로서의 성격이 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거야, 상대방을 위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대신 갚아줬을 땐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돈 달라고 한다 못한다? 예? 할 수 있다는 거요. 구상권 행사 때. 구상권 행사 못한다? 한다? 그렇다는 거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서 여기한테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돼. 안 갚고 개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갚고 개길까 봐. 보증보험과 공제는 15일 이내 다시 가입해야 돼. 며칠 이내? 그 얘기는 돈 안 갚는데 다시 가입시킬까 안 시킬까? 그렇죠. 세상 없어도 구상권 행사 이거 따르게 하려고 15일 이내 다시 가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탁의 경우는 15일 이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 무슨 금액이야? 손해배상한액이야? 손배가 아니야. 무슨 금액? 자,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들 공탁을 1억 5천 해놨어. 왜? 얼마 이상이야? 그래서 1억 5천에 공탁을 했는데 손해배상한 금액이 얼마냐면 8천만 원이었어. 얼마요? 그러면 지금 8천 갖고 나니까 얼마 남았어? 그러면 15일 이내에 얼마 더 채워놓으면 돼? 예? 얼마? 3천만 원 채워놓으면 돼. 왜? 부족하게 된 금액이지 손해배상한 액수 8천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시험에 왜 손해배상한 액수라고 나오면 마저 틀려? 그래요. 부족하게 된 금액을. 그 다음 요게 보존이야 보전이야? 보존은 뭐고 보전은 뭐야? 3년간 보존, 5년간 보존 할 때 이거 보존이야. 보존은 뭐냐? 채운다는 뜻이야. 보존은 뭐야? 여러분들 애국가에 보면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야 보전하세야? 보전하세야. 아들 딸 낳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뜻인 거야. 그러니까 아들 딸 안 낳는 사람은 애국가 위반하고 있어. 보전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업무 보증이 없게 돼요. 결국은 등록이 취소돼 버려요.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 보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아니에요. 자기가 갚아준 돈. 업무 보증 지금 여기서요. 예, 예, 보세요. 업무 보증에서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했는데 돈의 배상 액수가 얼마냐? 3천만 원을 갖다가 업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줬어. 그럼 얼마 구상권 행사할까요? 3천만 원 구상권 행사하지. 무조건 내야지. 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지금 이거잖아. 여러분들, 이게 마치 보험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여러분들 보험이면은, 이걸 봐봐. 이게 이제 솔직히 이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빌라가 20개였어요. 빌라 20개를 개업공이 어떻게 한 집당 7천만 원씩 해먹고 날랐어요. 한 집당 얼마씩? 7천만 원씩 해놓고 이 사람이 날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요 총? 1억 4천 하면 바보야. 14억 해가지고 이 사람이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들이 집단 소송을 했어요. 업무보증기관에 대해. 그러니까 업무보증기관은 이 사람이 얼마 해놨어? 1억 공제에 가입했던 거야. 그러니까 1억이니까 1억 범위에서 7천이니까 얼마씩? 20가구니까 500만 원씩이야. 그러면 손해보기는 얼마 받는데? 1인당 500씩이니까 억울하지 않아? 집단소송 다시 했어요. 변호사 사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판례가 전체를 합산하여 1억이 아니고 건당 1억이다야. 건당 1억이니까 1인당 20건, 이거 20건 아니야. 그러니까 건당 1억씩 그러니까 얼마 1억 범위니까 7천. 7천 범위니까 얼마씩? 1인당 7천씩 해주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 죄가 없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야. 돈 남의 거 해먹고 도망갔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업무보증기관이 돈 받지? 못해야 돼? 당연히 받아야지.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 제도가 지닌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돈에 남한테 끼쳐도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한? 상대방들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믿고 어떻게 하라? 믿고 들어가라는 거야. 믿고.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못 믿을 놈이면 누구까지라도 책임지니까, 여기라도 책임지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믿고 들어가서 일하라. 심지어 누구인 사람?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사무소조차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위한 제도인 거예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 봐봐. 이게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가 타인한테 손해 끼치고 이게 마치 자동차 과실처럼 타인한테 손해 끼치고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야. 이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받아내야지. 무과실인데 어디 책임져? 밑에 거? 밑에 거는 무슨 얘기냐면 밑에 거는 왜 남한테 빌려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 너도 책임지라는 거야. 너도. 그래서 왜 남한테 빌려주냐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인 거고, 밑에 거는 어디 여기 무과실이 책임져? 고의과실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봐봐, 법이 있잖아.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법은 말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외우려고 들지 말라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이게 보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격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한 거야? 사실은 나쁜 짓 한 거야. 그러니까
당한 거래 당사자들이 어때? 상당히 억울하잖아. 그게 민법에서는 해결이 돼, 안 돼? 이렇게 뛰고 말실 때 해결이 안 되는 걸 여기서는 누가 뒤에 받치고 있다? 그런 뜻인 거야, 이것이 지닌 의미.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나와. 합산하여 아니면 건당. 이게 최신 판례 한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1억짜리 업무 보증해 놓고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받기는 25만 원 받은 거지. 25만 원 받고 얼마 나간 거야. 그러면 이 공제사업 그러니까 안 한다, 한다. 저기는 형사 사건이 있죠. 저 정도면 잡히면은. 그런데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 해외를 튀면. 지가 어떻게 사인한테 벌을 내려. 돈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내 돈 300만 원 떼어먹었어. 내가 가서 팍 팰 수 있어?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사적 구제는 인정 안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무조건 법에 맡겨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손해본 사람 억울하니까 그 사람 책임인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암만 생각해도 이건 나쁜 사람이야. 개업공 남의 돈 떼어먹다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서 있잖아. 보통 이런 문제들이야.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중개보수가 200인데 400을 받았어. 그럼 200만 원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업무보증기관이 200만 원 그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또는 이런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지금 뭐 하면서 중도금이 2천이었어. 근데 중도금을 들고 그 사무실 중도금 받으러 가봤더니 없어졌어. 개업공인중개사 중도금 갖고 어떻게 되는 거야? 튀었다는 거야. 이런 문제들인 거야. 그러니 그걸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내야지 하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받아내기는 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한테 가서 받고, 여기가 어떻게 해라? 우리가 있잖아, 개인 돈 떼어먹는 게 편해, 법인 돈 떼어먹는 게 편해. 그거야. 그래서 저기들끼리 여기가 대신 상대해 주는 거야. 이 돈을 대신 갚아주고 지가 대신 상대해 주는 거요. 법적 취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이해가 가요? 이게 나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과실하니까 이 과실이 그 적인 줄 알아. 자꾸 이렇게 선한 의도로 했는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닌 거야. 여러분 뭔 말인지 여기까지 됐어요? 과실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민법하고 그 중개사법에서는요, 과실은 고의하고 차이가 없는 거야. 일단 이거 됐죠? 잊어버렸어 하다가. 그다음 이거야.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 업무보증기관에 가서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업무보증기관에서 돈 달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손해본 사람이 업무보증기관에 가서 무조건 돈 달라고 들이밀면 업무보증기관은 그래? 너 가져가 하고 돈 그냥 쌓아놓고 줄까요? 입증 자료가 필요하죠. 그게 시험 문제예요. 입증 자료 일단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정해줬어. 그게 뭐야?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정 안 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법원 가야지. 그러면 법원 가면은 법원에서는 무조건 재판낸다 아니면 일단 둘이 부른다. 너 이 사람 7천만 원 네가 손해 끼쳤대는데 너 왜 안 주냐 하고 법관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요. 내가 볼 땐 4천밖에 안 되는데 얘가 자꾸 7천이라고 우긴다. 그래? 야, 그럼 그냥 한 5천 하자. 그래서 콜? 그래서 그냥 5천에 해. 그게 뭐야? 예? 합의서는 그냥 인정한 거야. 맨 처음에 재판 없이. 근데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끝까지 가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재판하면 뭐가 나와? 또는 이에 준하는 이런 것들 갖고 가야 돈 준다는 거요. 돈 받을 걸 입증하는 자료 없이는 돈 줄 수?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셔?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업무보증기관에 가서 등록증 사본을 갖고 간대. 말돼? 등록증 사본에 돈 얼마 받을 거 있다는 거 나와?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 다음 이런 거 나와. 업무보증 증서를 첨부하여 업무보증 증서에 돈 얼마 받을 거 있다는 거 적혀 있어? 그래, 이거 안 된다는 거요.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 꼭 등록증, 업무보증 증서 이런 걸로 나오는데 시험에 내는 사람도 난 이상한데 틀리는 사람들 더 이상해. 그냥 우문에 우답을 해주고 있는 거요.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갖고 하면 어떻다? 업무보증기관이 돈 해준다는 거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셔요? 예, 그 다음 자, 이번에는요 보증보험 그 자체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라고 그랬죠. 근데 저 돈을 안 갚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어이 다시 가입, 그럼 안 갚으면 다시 가입해줘 안 해줘? 그냥 슬쩍 바깥하게 하면 되잖아. A 공제에서 저 돈을 7천만 원을 갚아줬거든. 그러니까 15일 이내 다시 가입하려니까 그냥 B 공제로 B 보증보험으로 갈아타 버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적혀 있어요. 보증의 변경은 기존의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야. 어떻게? 기존의 보증이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만 보증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7천만 원 안 갚을 땐 갈아타기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세상 없어도 7천만 원 갚을 수 이렇게 있죠. 이 구상권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업무보증의 특징은요 의뢰인들이 그 개업공인중개사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가 아니라 법 제도적 취지를 믿고 중개사무소에 마음 놓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중개를 의뢰하라. 정 네가 손해보더라도 뒤에 뭐가 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믿고 거래를 하라라는 것이 업무보증이 지닌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손해는 이손해와 이손해 두 가지 손해의 경우 업무보증기관까지 책임지고 그러나 업무보증기관은요 무조건 전액을 다 배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설정한 한도액 내의 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은요 실제로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려야 되죠. 좀 더 올려야 되죠. 그런데 업무보증기관은 올리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그냥 25만 원이면 되는 거 만족한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억 원짜리 써주고 25만 원이 낫지. 그죠? 한 30몇만 원 받으면서 2억 원짜리 써주는 것보단 이게 차라리 난 거예요. 사건 터지면 어때? 크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걸 더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업무보증의 방법은 요 세 가지인데 제발 보증보험과 공제 그리고 공탁은 따로 놔달라는 거죠. 얘는 기간 만료 문제가 있는 대신에 얘는 없어. 하지만 사망 폐업했다 할지라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공탁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갚아주게 되게 되면 15일 이내에 얘는 어때? 다시 가입하라. 즉 15일에 갚아치고 끄고, 얘는 15일 이내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하라. 15일 이내 채워넣으라는 얘기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업무보증의 경우는요 없으면 뭐다? 그 다음에 보증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증이 효력이 있어야만 보증의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증 증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본은 교부해야 돼요. 언제? 자,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었을 시에는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와 함께 업무보증 증서 사본도 줘야 돼. 됐어요? 그래서 요거 안 주잖아? 그때 했어요. 작성교부 보존 안 했다 뭐다?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보존 안 했다 다? 업무정지여서 지난주. 그러면 요 사본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업무보증 증서 사본 안 주면 요 두 가지가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벽에다가 걸어놓지 않아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사본을 안 줘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중개가 끝나게 되면, 그죠? 그럴 때에는 옛날에는 거래계약서 하나 딸랑주 됐는데 지금은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에 업무보증 증서까지 한꺼번에 줘요. 그래서 노란 봉투에 넣어서 줘. 경험해봤죠? 예. 이게 여러분들 여기 얘기로 이렇게 생각해. 업무보증 자체를 안 하면 뭐요? 근데 증서 관련 얘기는 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단 업무보증 증서 사본을 줄 적엔 조용히 준다, 떠들면서 준다. 떠들면서 줘야 돼. 뭘 떠들어? 소금기를 떠들어. 소가 뭐냐? 소재지야. 금이 뭐냐? 금액. 기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어디에, 그게 소재지야. 금액은 1억 원, 기간은 2017년 몇 월 며칠, 2018년 몇 월 며칠부터 2019년 몇 월 며칠까지 이걸 가입했습니다 하고 설명하면서 줘야 돼. 이거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똑같은 거야. 업무보증 증서 사본을 줄 때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거래계약서 있을 때 그때는 세 가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업무보증 증서. 자, 여러분들 5번 보세요. 30조의 5번. 180페이지요. 30조의 5, 180페이지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설명하고 사본 교부, 그죠? 전자문서 제공, 그렇게 적혀 있어요. 다음 각 사항이 뭐야? 소금기야. 그게 그러니까 2번이 소야, 1번이 금이야, 3번이 기간이야. 그래서 요거 안 하면 뭐라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업무보증입니다. 자, 다 했어요. 칠판에 보십시오.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개행위라고 할 때 저 중개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계약, 확인설명, 거래계약으로 그친다, 이행단계까지도 포함하는 걸 본다. 굉장히 넓게 봐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개사고는요, 거래계약서 쓸 때까지 거기서 나, 아니면 그 뒤에 나. 그 뒤에 나요, 사고가. 그러니까 이행단계까지도 포함하게 넓게 보고요. 심지어 있죠, 매수신청 대리 업무까지도 포함하는 걸로 봐요. 과거 판례지만 이제 판례가 이제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런 거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도 내.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 매수신청 대리 업무 시에도 포함. 매수신청 대리 업무가 뭐야? 경매, 그렇지. 경매 업무까지도 중개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거기까지도 포함되는 걸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넓게 본다, 되게 조그맣게 본다. 폭넓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 고의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건 누가 입증할까요? 개업공이 입증할까요? 거래 당사자가 입증할까요? 즉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내가 고의과실과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거 내가 없었어 라고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거래 당사자가 요게 있었어 라고 거래 당사자가 주장해야 되냐,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입증합니다. 항상 입증은 누가 한다 그랬어?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자.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단 계약서 시에, 계약 시에는 아니야.
계약 시에는 손해를 누가 주장하냐면요, 아니라고 하는 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안 했거든.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가 입증 책임이니까, 아니 그 계약서에 어겼다라고 되어 있지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그래서 거꾸로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는 이런 고의과실 책임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항상 누가 입증한다?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자 쪽에서 입증을 한다. 여러분들 입증 같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가 입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확 달라진다 그랬어요. 입증 책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요 이번 시간에 저기까지 끝낼 줄 알았어. 반환채무이행 보장까지 끝낼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죄송한데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는요 시험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긴 하거든. 오늘 수업은 뺄게요. 왜냐면 저거 해야 돼. 보수하고 실비. 그리고 자 쉬는데요 잠깐. 만약에 25일 날 수업이 있으면은요 그냥 이어서 하면 되고요. 25일 날 수업이 없다고 하면, 예? 크리스마스잖아. 그러면 내가 있잖아. 저거 이거 찍을게요. 동영상을 우리 사무실에서 찍을 거야.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잖아. 예. 그때 그렇게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찍을게. 네. 예, 일단 예. 그래서 뒷부분을 요번에 그러니까 뒤에 나가야 될 부분을 한번 그렇게 더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우리 그 보수에 관한 거 다루겠습니다.